14번 x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 주어져 있고 sin nx가 5분의 1이 될 때 n은 자연수고 그때의 모든 해의 합을 fn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f2 더하기 f5의 값은 얼마냐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nx라는 것을 세타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n이 2일 때 하고 5일 때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시면 sin 2x가 5분의 1이 될 때 하고 sin 5x가 5분의 1이 될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2x를 우리가 세타라고 치환을 한다면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x에다가 2배를 한 것이 세타니까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가 되겠죠. 만약에 5x를 세타로 치환을 했다면 세타의 범위는 0에서부터 5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그래프를 미리 좀 그려놨습니다. 얘를 y는 sin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5파이까지의 그래프니까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고 여기 3파이 4파이 내가 정확하게 5파이까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sin 세타라는 그래프가 5분의 1 y는 5분의 1하고 만날 때 그때의 근의 합이죠. 첫 번째 sin 2x가 5분의 1일 때는 2파이까지의 범위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때의 실근은 이때하고 이때만 나오겠죠. 그런데 얘네 둘은 이 가운데를 기준 대칭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더하시면 파이가 나오겠죠. 아, f2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얘는 x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x값의 합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구한 이 합은 세타 값의 합이죠. 자, 세타 합이 현재 파이입니다. 그런데 이 세타라는 것은 x에다가 2배를 한 거기 때문에 x의 합은 반대로 세타의 합을 2로 나눈 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sin 5x가 5분의 1일 때 그러면 세타를 5x를 세타라고 놓고 우리는 5파이까지 보는 거죠. 5파이까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실근이 생기죠. 얘도 생기고 얘도 생기고 얘도 생기고 얘도 생기죠. 그러면 얘네들의 합은 얘네 둘의 합은 우리가 구해놨었죠. 세타 합을 보시면 파이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다시 얘하고 얘 합은 결국엔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합하고 똑같죠. 그래서 5파이가 될 거고 더하기 그 이유는 얘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이때의 근하고 이때의 근의 합을 구하시면 결국엔 4파이하고 5파이의 합하고 똑같죠. 얘네들을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 둘의 가운데기도 하지만 4파이하고 5파이의 가운데기도 하죠. 그래서 둘의 합 9파이하고 똑같습니다. 즉 15파이가 될 거고 그러면 그때 x의 합은 뭐죠? 보시면 세타라는 것은 x에다가 5배를 한 겁니다. 반대로 세타를 5로 나누시면 x값들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5로 나눠서 3파이가 x의 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f2 값하고 얘가 f2 값, 얘가 f5 값 둘이 더해 주시면 2분의 7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15번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정의된 어떤 fx가 있었는데 얘는 마이너스 로그 3의 mx 플러스 5래. 이놈에 대해서 f-1 값이 f1보다 작게 되는 모든 정수 m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로그가 나왔기 때문에 이 mx 플러스 5라는 이 진수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겠죠. mx 플러스 5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런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에서만 이 값이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y라고 놔보시면 1차 함수인데 이 1차 함수가 마이너스 1하고 1 범위에서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될 거고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라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겠죠? 뭐 기울기가 0이라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될 거고 기울기가 0이면 근데 얘가 5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하죠. 어쨌든 둘 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도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m 플러스 5 값도 0보다 커야 되고 1을 집어넣으시면 m 플러스 5 값도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m은 5보다 작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이 f-1이 f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을 x에다 집어넣은 값 마이너스 로그 3에 마이너스 m 플러스 5하고 1을 집어넣은 값 마이너스 로그 3에 m 플러스 5를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커야 되겠죠.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그러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로그 3을 그냥 버리시면 마이너스 m 플러스 5가 m 플러스 5보다 크다. 즉 이쪽으로 넘기시면 이 m이 이 m이 0보다 작구나. 즉 m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등식을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m의 범위는 0보다는 당연히 작고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 안에 정수의 개수 그냥 세보시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16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BC에서 얘가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전부 1입니다. 그리고 선분 AB의 연장선과 선분 AC의 연장선 위에 AD하고 CE가 길이가 같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AD의 길이, 이 길이하고 CE의 길이, 이 길이가 서로 같도록 잡자. DE는 루트 13입니다. 루트 13. 그랬을 때 삼각형 BDE의 넓이를 구하여라. 즉,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먼저 나는 이 길이를 x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 길이도 x가 되겠죠. 이쪽으로 갖고 와서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나는 이 전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가 60도라는 걸 알고 있고 이 길이가 x 플러스 1이고
이 길이는 x고 여기가 루트 13이죠.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죠. 루트 13의 제곱 13은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2배의 x 곱하기 x 플러스 1 끼인각 코사인 60도다.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고 2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시면 여기서 x제곱 x제곱 빼기 x제곱 그래서 x제곱 그 다음 곱해서 2배 2x 이쪽에서 마이너스 x 그러니까 플러스 x 여기에 1의 제곱 13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12는 제로 이렇게 나오겠죠. 인수분해가 되네요. 4, 3, 마이너스가 이쪽. 그런데 x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x값은 음수가 나올 수 없죠. x가 3이구나. 얘가 3이고 그럼 이 친구가 4가 되는 거죠. 얘가 3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초록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넓이는 전체 ADE의 넓이에 밑변을 1대 이 길이가 2죠. 1대2로 내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은 높이는 같고 밑변을 1대2로 내분하기 때문에 전체 넓이의 3분의 2라고 볼 수 있죠. 전체 ADE의 넓이의 3분의 2가 이쪽 넓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전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지금 이 길이가 4고 여기가 60도입니다. 즉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시면 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얘가 4고 이 길이가 2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넓이가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2루트 3이니까 3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이게 전체 넓이. 그런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 전체 넓이의 3분의 2가 되는구나. 약분되는 걸 보시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남는 게 2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4번이 되겠네. 17번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7번째 항이 37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k는 1부터 n까지 ak 즉 sn이 시그마 k는 1부터 13까지 S13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3번째 항까지 더한 것이 가장 크거나 같다란 얘기죠. 그 말뜻이 무슨 얘기냐면 S13이라는 것은 A1부터 시작해서 A13까지의 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가 계속 더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더한 것이 제일 크거나 같으려면 일단 공차가 양수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공차가 양수라면 이 A1이 아무리 음수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계속 양수가 더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뒤에서 양수인 구간이 나오겠죠. 그 양수가 계속해서 더해지다 보면 결국에는 얘는 가면 갈수록 커지는 그런 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13번째까지 더한 게 최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공차는 일단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무언가 양수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더해져서 13까지 더했을 때 최대란 얘기는 딱 13까지만 0보다 크거나 같다란 얘기죠. 그리고 14부터는 0보다 크면 안 되겠죠. 그럼 더해졌을 때 다시 합이 더 커질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A의 14가 0이 돼도 상관은 없죠. 얘가 0이어도 어쨌든 크거나
같은 거니까. 같은 것까지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할 겁니다. 먼저 A13을 A7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A13이라는 것은 A7에다가 항번호 차이가 6개가 나기 때문에 6D를 더한 겁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7이 37이니까 6D는 마이너스 37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D는 마이너스 6분의 37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리고 A14는 A7에다가 A7이 37이고 거기다가 항번호 차이만큼 즉 7D를 더한 것이 0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그래서 7D는 마이너스 37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D가 마이너스 7분의 37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D의 범위가 마이너스 6분의 37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7분의 37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마이너스 6분의 37은 대략 마이너스 6점 얼마고 마이너스 7분의 37은 마이너스 5점 얼마죠. 그런데 D가 정수기 때문에 D 값은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13이라는 값은 D에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 보시면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A14라는 것은 D에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가 양수고 여기서부터는 그 항들이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K는 1부터 20일까지 절대값 AK입니다. 그런데 13까지는 양수니까 우리가 A1, A2 해서 13까지는 절대값을 그냥 벗어서 나올 거고 14부터는 마이너스를 다 달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보시면 A14부터 해서 땡땡땡 A21까지가 나올 겁니다. 자, A1이라는 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A7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번호하고 항번호를 더해서 2로 나눠보시면 얘네들의 딱 가운데에 A7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A7입니다.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 첫 번째 항하고 제일 마지막 번째 항하고 더해서 2로 나누시면 얘가 평균이고 이런 것이 13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값이 A7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얘는 13 곱하기 A7 37이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들은 A14하고 A21을 구해 놓읍시다. A14는 뭐였냐면 아까 마이너스 5였죠. 여기 구해놨죠. 그 다음에 A21은 이 마이너스 5에다가 항번호가 7개 차이 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7D를 해서 마이너스 42, 즉 마이너스 47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구해보시면 첫 번째 항, 마지막 번째 얘를 2로 나눠서 이 항의 개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14부터 20일까지는 몇 개죠? 20일에서 14를 뺀 다음에 하나를 더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8개다. 계산을 해보시면 약분이 되시고 4 곱하기 마이너스 52가 되겠죠. 그리고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는 13 곱하기 37이다 해서 산수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18번
그림과 같이 2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y는 2의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t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y축하고 만나는 점을 각각 c, d라고 하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고 이렇게 y축하고 만나는 점을 c, d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y는 2의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얘네 둘은 서로 무슨 관계인지 살펴보시면 원점 대칭이죠.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직선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 곡선의 고정점, 먼저 y는 2의 x제곱은 무조건 0,1을 지나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은 0, 마이너스 1을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얘네 둘이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 두 고정점은 이 둘의 중점에 대해서 항상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2에 x-3 플러스 1하고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그럼 얘네는 고정점이 3, 2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고정점이 1,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두 곡선은 그러니까 이 두 3,2하고 1, 마이너스 2의 중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겁니다. 즉 2, 0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이런 원점의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를 볼 때는 두 고정점의 중점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다시 원래 그래프로 돌아와서 y는 2의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은 항상 고정점. 얘는 0,1을 항상 지날 거고 이 d라는 점이 0, t-1이 되겠죠. 두 곡선은 이 고정점의 중점 0, 둘이 더해서 2로 나눠 2분의 t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 곡선의 교점들도 0,2분의 t의 대칭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C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CD의 길이는 t-1에서 1을 뺀 거기 때문에 t-2가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AC하고 DB의 길이를 보라고 했는데 AC의 길이는 얘고 DB의 길이는 이 녀석이죠. 근데 보시면 현재 이 길이가 같고 얘도 같고 끼인 각은 서로 맞꼭지각이라서 같죠. 당연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AC하고 DB의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이 삼각형 ABD의 넓이가 AOB의 넓이의 t분의 t-2배냐 이런 얘기인데 먼저 삼각형들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AOB가 누구냐면 AO 아이고 손이 떨리네. 다시 AOB 자, 그 다음에 ABD는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ABD 자,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얘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삼각형하고 이쪽 삼각형의 합
마찬가지 얘도 여기하고 이쪽의 합으로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오른쪽도 마찬가지, 왼쪽도 마찬가지. 높이는 현재 둘 다 같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들의 넓이에 비는 곳, 이 밑변의 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좌표가 현재 2분의 t고 여기의 좌표는 t-1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 t-1에서 2분의 t를 빼시면 2분의 t-1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길이는 얼마? 그냥 2분의 t죠. 그러니까 ABD의 넓이는 AOB의 넓이에다가 이 삼각형 ADB의 넓이는 삼각형 AOB의 넓이를 먼저 2분의 t로 나누신 다음에 누구를 곱하면 되는 거죠? 2분의 t-1을 곱하면 되는 거죠. 다시 쉽게 생각해서 삼각형이 뭔가 있을 때 얘를 m 대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S1, 얘를 S2라고 한다면 이 S2라는 것은 이 S1에다가 얼마를 하면 되는 거냐면 m으로 나눠주면 간격이 1인, 밑변의 길이가 1인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런데 얘는 그런 간격이 n개 있는 거니까 얘를 m으로 나누면 한 칸, 그런데 그런 것이 n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여기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하시면, 분모 분자에 2를 곱하시면 얘가 뭐가 되죠? t분의 t-2가 됨을 알 수 있죠. AOB의 t분의 t-2배다. 얘도 맞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런 얘기죠. 19번. 그림과 같이 실수 t, 그런데 t는 1부터 100까지입니다. 이런 t에 대하여 점 p 0,t를 지나고, 자, 여기 0,t입니다. 0,t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2의 x제곱하고 만나는 점을 A,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 여기를 Q. 그 다음에 R이 0,2t입니다. 얘가 0,2t고 여기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2의 x제곱하고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점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S라고 하고, 자, 그랬을 때 ABRP, 자, 이쪽 사다리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쪽 사다리꼴. 그 다음에 얘를 FT라고 했고, AQSB, AQSB는 이 사각형을 얘기를 하는 거네. 이렇게 얘의 넓이는 GT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GT분의 FT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T의 값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구할 수 있는 길이들을 다 표현을 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가 2T고 얘는 T죠. 자, 그 다음 이 길이 어떻게 구할까요? 자, 얘의 y좌표가 2t가 될 때니까, 즉 2의 x제곱이 2t가 될 때니까 x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 2의 2t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로그 2의 2t구나. 그 다음 마찬가지 PA의 길이, y가 t가 될 때 이 녀석의 x좌표죠. 즉 2의 x제곱이 t가 될 때입니다. 그때 x는 로그 2의 t구나. 여기에 길이가 로그 2의 t구나. 그러면 우리는 ft하고 gt를 모두 표현할 수 있죠. 자, 먼저 gt부터 표현을 하겠습니다. gt분의 ft에서, 자, gt는
사다리 꼴이니까 얘하고 얘를 더해 3t 곱하기 높이가 뭐죠? 높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얘를 뺀 거죠. 그러면 진수끼리는 나눠질 거기 때문에 로그 2에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1이죠. 이 길이 1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 사다리 꼴이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 해서 GT를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T는 윗변 아랫변 더하시면 로그 2에 2t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 여기 높이는 t입니다. 2t에서 t를 빼서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되는 게 보이네. 일단 2분의 1 없어지고 t 하나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것이 3분의 로그 2의 2의 t제곱인데 로그 2의 2의 t제곱 얘는 1 플러스 로그 2의 t의 제곱인데 2가 떨어진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그 2의 t의 범위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t의 범위가 1부터 100까지니까 저기다가 각 편의 로그 2를 취해보시면 로그 2의 1은 0이고 로그 2의 t 로그 2의 10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얘는 이 100이라는 숫자가 2의 6제곱보다는 크고 2의 7제곱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이 값이 6. 얼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서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분자가 3의 배수가 돼야 될 거고 그러면 2 로그 2의 t가 될 수 있는 값이 결정이 되죠. 2 로그 2의 t가 될 수 있는 게 이 분자가 3의 배수가 되려면 2가 되거나 5가 되거나 8이 되거나 11이 되거나 14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2로 나눠보시면 로그 2의 t가 1이 되거나 2분의 5가 되거나 4가 되거나 2분의 11이 되거나 7이 되거나 등등등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로그 2의 t의 범위가 어쨌든 6. 몇몇 보다는 작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t의 값이 나오네. t의 값이 얼마죠? t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2의 1제곱, 2의 2분의 5제곱, 2의 4제곱, 2의 2분의 11제곱. 우리는 모든 t 값의 곱을 구하여라. 2의 지수끼리 다 곱해지죠. 다 더해지죠. 그래서 다 더해보시면 5 더하기 이렇게 더하시면 2분의 16, 8. 즉 2분의 13제곱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네. 답이 3번이다. 20번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런 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n이 1일 때 먼저 얘를 sn이라고 했고 얘를 tn이라고 했네. n이 1일 때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먼저 s1을 보겠습니다. 저기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S1은 시그마 K는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2에 마이너스 1에 K-1제곱 K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K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그냥 1이 나올 거고 2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네. 그래서 S1이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T1도 한번 봅시다. T1이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야 되죠. K는 1부터 1까지 n에다 1을 집어넣어라. 1 플러스 K분의 1이다. 그래서 얘는 K가 1부터 1까지니까 또 1 집어넣어 보시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일단 가에 들어갈 내용이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n이 m일 때 이 별표가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sm하고 tm이 같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n이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죠. 자, 그래서 sm 플러스 1이 sm에다가 뭔가를 더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러면 둘 다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써보시는 거야. 자, s의 m 플러스 1부터 써보겠습니다. s의 m 플러스 1은 n에다가 m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겁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2의 m 플러스 1, 즉 2m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k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얘가 sm은 여기다가 그냥 m을 집어넣은 값,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제곱 k분의 1 거기다가 더하기 2m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들을 이항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 안에 얘가 있다. 이 안에 얘 있다. 얘를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원래는 2m 플러스 2까지인데 2m까지 쓰시고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제곱에 k분의 1 그 다음에 더해주시면 되죠. 누구를? 여기다가 2m보다 하나 더 큰 거 2m 플러스 1일 때, 즉 여기다가 2m 플러스 1을 집어넣으시면 짝수가 될 거고 그냥 양수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니까 2m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집어넣은 거? 이번엔 2m 플러스 2를 집어넣은 거. 2m 플러스 2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이제 홀수가 되죠. 홀수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돼서 2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똑같고 얘하고 얘 똑같고, 아, 얘가 나구나. 이 친구가 나다. 그리고 tm도 보셔야 되죠. tm 얘는 tm 플러스 1이 tm에다가 뭔가 네모를 더한 거에다가 플러스 2m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2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얘기인데, 지금 tm 플러스 1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n 대신에 m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m 플러스 1까지, 여기도 마찬가지 m 플러스 1 플러스 k분의 1, 여기 n에다가도 n 플러스 1 집어넣어야 돼. 얘가 tn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이 아니라 m까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m까지 m 플러스 k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네모 더하기 2m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2m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보시면 어떤 놈인지 잘 안 보이죠. 1부터 한번 k에다가 1부터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집어넣어 보시면 m 플러스 2분의 1 m 플러스 3분의 1 해서 어디까지죠? m 플러스 1 집어넣으면 2m 플러스 2분의 1까지죠, 얘가. 근데 얘는 1부터 집어넣으시면 m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m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해서 m을 집어넣으면 이번엔 2m분의 1까지 나오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 2m 플러스 2, 2m 플러스 2는 지워지겠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얘도 지워질 거고, 여기도 쭉 다 지워지네. 어디까지? 여기 m 플러스 2부터 2m까지.
그럼 여기 남는 것이 이쪽은 하나도 남아있진 않고 여긴 남아있는 게 n 플러스 1분의 1이 남아있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해서 이렇게 지워져서 0이 돼야 되겠죠? 아, 우리는 다도 구했다. 다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구나. 얘가 다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가에 알맞은 수를 a라고 하자. 가가 아까 뭐였죠? 쭉 보시면 2분의 1이구나. 얘가 2분의 1. 그리고 나다에 알맞은 식을 fmg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fm이 뭐? 다시 한번 적어주겠습니다. fm은 마이너스 2m 플러스 2분의 1이고 gm은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이다. 그런데 나는 a에다가 a가 2분의 1이고 더하기 f14 여기다 14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30분의 1. 그 다음에 G5 여기다가 5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6분의 1. 그래서 이 값이 5구나. 그래서 더하시면 2분의 1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물론 수학적 귀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양변을 비교를 하시던가 아니면 그 다음 번째 넘어가는 놈하고 비교를 하시던가 거의 대부분이 그거죠. 자, 그 다음 21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먼저 fx는 0하고 1 사이에서는 x 플러스 2다. 선생님이 그래프를 열심히 좀 그려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려놨는데 한번 봅시다. 0하고 1 사이에서는 x 플러스 1에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2인 이런 놈이고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1을 집어넣어보면 3이고 2 집어넣어보면 1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이렇게 되는 놈이다. 그리고 f-x가 fx다. 얘는 y축 대칭을 의미하죠. 그래서 y축 대칭으로 이렇게 한번 그리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의미가 뭐죠? 4씩 반복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그림이 계속 4씩 반복돼서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좀 봅시다. 이 n이 자연수일 때 y는 로그 2의 n제곱의 x 플러스 2n의 그래프하고 y는 fx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모든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우리는 a1, a2, a3까지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n에다가 여기 n에다가 1, 2, 3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1을 집어넣으면 y는 n이 1일 때 로그 다시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n에다 1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y는 로그 n에다 2 집어넣어서 4에 x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n이 3일 때는 y는 로그 8에 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얘하고 이 그래프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보겠습니다. 먼저 얘는 점근선이 어디죠? 진수가 제로가 될 때, 즉 마이너스 2일 때가 점근선이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놈인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죠. x에다가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1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할 겁니다. 얘가 어느 순간 2가 되니 여기가 4일 때 2가 되죠. 그러니까 x가 2일 때 2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언제 3이 되죠? 이 값이 8일 때 3이 되죠. 즉 x가 6일 때 3입니다. 6일 때 3. 자,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교점이 몇 개죠? 좀 빨간색으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죠? 아, 그래서 A1이 현재 5구나. 까지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2일 때.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좀 지우겠습니다. 자, 얘는 점근선이 얼마죠?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다가 얘가 언제 지금 0이 됩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죠. 얘가 1이 될 때 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지날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얘가 1이 되죠? 이 값이 얼마일 때? 4일 때. 즉, x가 0일 때 1이죠. 여기를 지납니다. 그 다음에 언제 2가 되죠? 이 값이 4의 제곱 16이 될 때. 그러니까 그때 x값은 12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가 언제 3이 되지? 이 값이 얼마일 때? 64일 때. 즉 x가 60일 때. x가 60일 때 보시면 60도 4의 배수고 이 12도 4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같은 모양에 있는 쪽에 찍혀야 돼. 그러니까 이쯤에 찍힌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시 y좌표가 3이니까 이쯤에 찍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텐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세기는 좀 개수가 많고 한번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자고. 0부터 지금 이제 12까지 우리가 교점의 개수를 먼저 생각을 할 텐데, 이때 함수값들은 1하고 2의 함수값들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분명히 이 한 주기당 두 번씩 만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0부터 12까지는 몇 주기지? 3주기죠. 그 3주기 동안 두 번씩 만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로 올라왔죠. 2로 올라왔죠. 2에서부터 여기 3까지 이제 쭉 갈 건데, 얘도 마찬가지. 한 주기당 이제 몇 번을 만나죠? 첫 번째 주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고, 그 다음 주기도 뭐 그림이 이렇게 될 텐데, 이거 하나, 둘, 뭐 셋, 넷 이렇게 만나겠죠. 마지막 주기에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한 주기당 4번씩 만나는구나. 이 그래프 값이, 함수 값이 2하고 3 사이에 있을 때는 한 주기당 4번씩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2부터 60까지는 몇 주기죠? 60에서 12를 빼보시면 48이지. 걔를 4로 나누면 12죠. 12주기입니다. 12주기인데 다 4번씩 만난다. 즉 계산을 해보시면 6, 48이죠. 더해서 54네. A2 값이 54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n이 3일 때는 우리가 이제 규칙성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프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프가 없다. 너네 없어. 너네 없다. 빨리 가. 사라져라. 자, 없어.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얘를 이쪽으로 좀 옮겨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냥 한 번 더 쓸게. n이 3일 때 y는 로그 8에 x 플러스 n에다 3 집어넣었으니까 6 이렇게 돼 있죠. 이 함수 값이 얼마가 될 때가 중요한 거야. 먼저 1이 될 때. 1이 될 거면 이 값이 8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x가 2일 때 y 값이 1이 되는구나 라는 얘기죠. 요거 하나만 좀 찍어 놓읍시다. 요거 하나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가 언제 2가 되지? 이 값이? 얘가 64일 때. 즉 x값이 58일 때. x가 58일 때 y값이 2가 된다고. 그 다음에 얘가 언제 3이 될까? 얘가 언제 3이 되죠? 얘가 8의 세제곱일 때, 즉 512일 때. 그때 x값이 6을 넘겨주면 506일 때. 그때 y값이 3입니다. 자, 그러면 x가 이제 2일 때부터 58일 때까지는 y가 1하고 2 사이일 테니까 한 주기마당 교점이 2개씩 생기겠죠. 그쵸? 그런데 얘는 몇 주기야? 58에서 2를 빼보세요. 그럼 56이죠? 얘를 4로 나누면 14지? 14주기 동안 2번씩 만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x가 58인 순간에 딱 2고 506일 때가 3이야. 그럼 얘는 몇 주기 차이가 나는 거죠? 자, 506에서 58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506에서 58. 8, 4, 448번. 얘를 4로 나누면 주기가 몇 개인지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그때마다 4씩 또 곱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을 이렇게 할 거라고. 448을 4로 나눈 것이 주기의 개수인데 이때마다 각각 4번씩 만나니까 곱하기 4를 하죠. 한 주기당 4개씩 생기니까. 됐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 주시면 우리가 A3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자, 14주기 동안 함수값이 1하고 2 사이일 때 14주기 차이입니다. 그때는 2번씩 만나고 그 다음에 58에서부터 506까지는 그냥 4로 나눠버립시다. 이거 계산하는 거 어렵지도 않은데 112주기 동안 4번씩 만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28 더하기 448 해서 476이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476이다. 그럼 얘네들만 더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얘는 그 한 주기당 몇 번씩 만나는지 이런 점의 개수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거 1하고 2 넘어갈 때 2하고 3 넘어갈 때 이런 거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26번) 지수함수 y는 5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그래프하고 일치한다. 그랬을 때 5의 a제곱 플러스 b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먼저 평행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5의 x 대신에 x-a를 집어넣으시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더하기 b. 이 그래프가 y는 9분의 1에 5의 x-1제곱 플러스 2하고 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식들을 조금 변형을 할 텐데 얘는 5의 a제곱분의 1로 꺼내시고 5의 x제곱 플러스 b라고 볼 수 있고 얘는 9분의 1에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꺼내지면 5의 1제곱분의 1, 5분의 1이죠. 그놈의 5의 x제곱 플러스 2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같으려면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아야 되고 b가 곧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5의 a제곱이 45라는 걸 알 수 있고 b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값의 합을 구하여라. 답은 47이다.
27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3파이인 부채꼴 OBA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일단 2고 얘도 2고 얘도 2입니다. 그리고 부채꼴 OAB의 각이 2분의 3파이, 이쪽이 2분의 3파이, 즉 270도란 얘기니까 이 반대쪽이 90도가 되겠죠. 90도. 그러면 위쪽 각은 지우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각 BAP가 6분의 파이가 되도록 잡고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되도록 잡고 점 B에서 AP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OH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OH라는 길이를 X라고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럼 난 X제곱을 구하는 거죠.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쭉 볼 텐데 여기가 직각이죠. 그러면 얘도 직각이고 얘도 직각이고 무언가 보이죠? 여기다가 원을 그릴 수가 있겠네. 이렇게 원을 그리시면 이 사각형 ABHO가 이 원에 내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들도 좀 더 구할 수가 있는데 이쪽 길이가 여기가 직각이고 길이가 2 직각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2 루트 2가 되겠죠. 그리고 삼각형 ABH를 보시면 이 각이 6분의 파이 30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이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해서 루트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 더 원에 내접하기 때문에 이쪽 각이 6분의 파이이면 자, 이 각은 여기에서 뻗어나간 원주각이죠. BH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뻗어나간 이 각도 6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이쪽 삼각형에서 볼 겁니다. 삼각형 OAH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J법칙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거야. 루트 6이 나와 있고 마주보는 각이 나와 있죠. 90도에다가 30도를 더해서 얘는 120도 3분의 2파이가 되죠. 코사인 J법칙 사용하시면 루트 6의 제곱 6은 2의 제곱 4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2배의 2 곱하기 x 곱하기 끼인각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런데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 식을 좀 정리해 보시면 x제곱 약분되고 여기 약분되고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그래서 플러스 2x 나머지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근의 공식을 한번 해보시는 거야.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에서 빼기 2 3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나는 이 x를 OH의 길이를 x로 놨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되겠구나.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OH의 제곱, 즉 x의 제곱이고 얘를 제곱해 보시면 4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m이 된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2가 n이 된다는 얘기죠. m제곱 플러스 n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해서 정답이 20이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죠. 28번입니다. x에 대한 부등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얘네들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2가 되도록,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먼저 여기에서 2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등식을 써보시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6의 t 더하기 48의 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죠? 48n이라는 것은 3n 곱하기 16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t-3n t-16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t의 범위가 3n부터 16일 수도 있고 16부터 3n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첫 번째, 만약에 3n이 16보다 작다면 t의 범위가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겠습니다. t는 원래 2분의 1의 x제곱이었죠. 얘가 3n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로 보지 마시고 역수를 취할 겁니다. 2분의 1보다는 2가 보기 편하니까 역수를 취하시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요놈의 역수가 이쪽으로 오겠죠. 16분의 1이니까 그냥 2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3n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이쪽은 로그 2의 3n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겠죠. 얘를 만족하는 정수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수직선의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4에서 분명히 올라올 거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올라와서 어디로 떨어져야 이 안에 정수가 두 개가 들어오죠? 여기 사이에 떨어질 때. 즉, 이 값이 로그 2의 3n분의 1인데 얘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사이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3까지는 가도 됩니까? 가도 되겠죠? 마이너스 3에서 떨어져도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이 들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2까지는 떨어지면 될까? 안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도 들어가니까. 그러면 정수가 3개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만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보시면 3n분의 1이라는 것이 2의 마이너스 3제곱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2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역수를 취해보시면 4, 3n, 8이 될 거고 그럼 만족하는 자연수는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1은 못 집어넣죠. 2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n값이 2가 하나 나옵니다. n값이 2가 하나 이렇게 나오고 이번엔 두 번째 경우 3n이 16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1의 x제곱이 16보다 크거나 같고 3n보다 작거나 같다. 아, 요놈 부등식의 부등호만 반대네. 그러니까 결국 얘도 부등호가 반대겠죠. 그래서 로그 2의 3n분의 1 하고 x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수직선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이쪽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6이 있을 겁니다. 이 안에 정수가 두 개 들어오려면 이쪽에 떨어져야 되겠죠. 얘가 로그 2의 3n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5 사이일 건데 마이너스 5까지 가는 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3n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6제곱, 즉 64분의 1, 그리고 2의 마이너스 5제곱, 즉 3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역수를 취해보시면 32, 3n, 6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n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누구부터 가능하죠? 11부터 가능하죠. 12도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21까지 되겠죠. 그럼 이놈의 개수를 따져보시면 21에서 11을 뺀 다음에 하나를 더해주니까 11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개가 더 있죠. 둘이 합쳐서 결론 12개가 답이 되겠죠. 다음 29번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두 실수 AT에 대하여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가 두 곡선 y는 a의 x제곱, y는 로그 a의 x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고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대.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세 점 ABH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먼저 OH 대 AB가 1대 2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OH의 길이를 K라고 놓는다면 이 AB의 길이가 2K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Y는 A의 X제곱하고 Y는 로그 A의 X는 y는 x의 대칭이죠.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그러니까 y는 x를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서로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도 현재 y는 x의 대칭이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x는 기울기가 1이고 y는 마이너스 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도 y는 x의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도 y는 x의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도 y는 x의 대칭이니까 당연히 그 둘의 교점 a하고 b도 y는 x의 대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k고 마찬가지 얘도 k가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y는 x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45도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k고 마찬가지 여기가 45도이기 때문에 얘도 45도죠. 그러면 이 삼각형도 여기가 직각이니까 직각 2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k가 되겠네. 그럼 이 길이는 뭐죠?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k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얘도 루트 2k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얘도 루트 2k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다음 조건을 보겠습니다. 삼각형 AOB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다. AOB가 어디 있냐면 여기 AOB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루트 1에 그런데 보시면 자, 이 길이도 루트 2k고 여기도 루트 2k고 여기도 루트 2k네. 아, 얘가 이 삼각형의 외심이 되는구나. 반지름이 그냥 루트 2k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 2k가 반지름인 2분의 루트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k는 루트 2로 나눠주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나는 이제 a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a의 좌표는 뭐죠? 보시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 방향으로 k만큼, 즉 x좌표가 2분의 1이구나. 그리고
쪽으로 쭉 k만큼 올라가고 루트 2k만큼 올라가니까 얘는 k에다 2분의 1을 집어넣어 보시면 2분의 루트 2 더하기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값이 뭐냐면 지금 현재 t값하고 a값을 찾아야 되는데 t값, 여기서 t값을 찾아야 되죠? 근데 보시면 이 직선은 a라는 점을 지나죠. 그러니까 이 점을 대입해 보시면 2분의 루트 2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2분의 1을 하시면 t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t는 2분의 루트 2 플러스 2구나. 그리고 a라는 값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a라는 점이 대문자 a라는 점이 y는 a의 x 위에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거야. 집어넣어 보시면 a의 2분의 1제곱이 2분의 루트 2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제곱을 해보시면 a는 4분의 2 더하기 1, 3 더하기 2 루트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t값도 구했고 a값도 구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이 문제는 얘네들이 y는 x의 대칭이라는 것하고 얘도 y는 x의 대칭이구나. 그래서 이 교점들도 y는 x의 대칭이구나. 그래서 얘네들의 길이들을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외심을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30번 2차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인데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fx구나.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에 마이너스 t를 한 다음에 전체의 절대값을 하자. 만약에 밑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다면 걷어 올리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3분의 t가 만나는 서로 다른 모든 점의 개수를 ht라고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점의 개수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t가 알파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접근했을 때의 ht하고 t가 알파보다 좀 큰 쪽에서 접근했을 때 ht, 즉 알파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대. 즉 극한값이 없답니다. 그런 모든 실수 알파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알파1, 알파2 해서 알파m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 gx하고 3분의 t하고의 교점을 따질 때 x가 0보다 작을 때의 함수하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생각을 할 겁니다. 먼저 x가 0보다 작을 때 이 fx하고 y는 3분의 t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 생각을 하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하고 3분의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또 따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t의 범위에 맞춰서 두 교점을 다 더해 주시면 결국엔 전체 교점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먼저 gx는 fx, 이 x가 0보다 작을 때 fx하고의 교점을 찾아볼 거야. 그림을 그려놓겠습니다. fx는 어떤 함수냐면 꼭지점이 누구죠?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시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1,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는 0보다 작을 때까지만 그리셔야 돼. 얘하고 y는 3분의 t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따질 겁니다. 따질 때 어떻게 따지냐면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3분의 t라는 놈은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한 놈이죠.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x축하고 평행한 놈인데 3분의 t가 커지면 이렇게 커지다 보면 딱 접하는 순간이 있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커지면 교점이 2개, 좀 작으면 교점이 없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점을 먼저 찾는 겁니다. 얘가 3분의 t인데 3분의 t가 1이 될 때죠. 즉 t가 3일 때죠. 그리고 좀 더 올라가다 보면 계속 2개다가 이때 여기는 2죠. 지금 3분의 t가 2가 될 때, 즉 t가 6이 될 때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일단 나중에 셀 거야. 먼저 이 기준이 되는 점들부터 다 찾을 겁니다. 그 다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즉 얘하고 3분의 t가 같을 때, 그때의 t 값들을 볼 텐데, 절대값이 있죠. 이것을 걷어 올려서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절대값을 풀어버릴 거야. 어떻게 풀죠? 절대값 x가 뭐 예를 들어서 3이다. 그러면 그냥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f의 마이너스 x 빼기 t라는 것은 절대값을 풀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t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f의 마이너스 x가 얘가 3분의 2t일 때는 t를 넘겨주시면 3분의 4t가 되죠. 또는 f의 마이너스 x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t일 때는 t를 넘기시면 3분의 2t가 되겠죠. 즉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 f-x라는 그래프하고 3분의 t하고의 교점, 또 f-x하고 3분의 2t하고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f의 마이너스 x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x 대신에 fx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y축 대칭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친구부터 그릴 거야. fx를 y축 대칭해라. 그런데 우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여기가 2고 여기가 현재 1이죠. 그런 상태에서 3분의 t를 또 그릴 거야. 3분의 t를 그릴 텐데 3분의 t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교점이 없죠. 얘도 마찬가지 기준이 되는 점, 얘가 딱 1이 될 때, 3분의 t가 1이 될 때, 3분의 4t죠. 그럼 이때의 t 값은 4분의 3이 되겠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작을 때는 교점이 없고 조금 크면 2개.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면 2가 되는 순간이 있죠. 3분의 4t가 2가 되는 순간. 그럼 그때의 t 값은 2분의 3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기준이죠. 얘보다 조금 크면 1개죠. 자, 그 다음 우리는 두 번째 f-x가 3분의 2t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그림으로 할게. 3분의 2t가 이렇게 될 때, 즉 3분의 2t가 1이 될 때 t 값이 2분의 3이 될 때가 기준이 될 거고, 3분의 2t가 2가 될 때, 3분의 2t가 2가 될 때, 그럼 그때의 t 값은 3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의 기준이 되는 점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개수를 셀 때 어떻게 세면 효율적이냐면, 수직선을 그려 놓으시고 수직선을 밑에다가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 얘는 t축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점들을 쭉 다 써보는 거야. 기준이 되는 점들 중에 제일 작은 점이 누구죠? 여기 4분의 3이죠. 그래서 4분의 3을 여기 찍어 놓고, 그 다음은 2분의 3이죠.
그런데 여기도 2분의 3이 있죠? 2분의 3. 그 다음 3이 있죠? 보시면 이쪽에도 3이 있습니다. 3. 그리고 6이 있죠? 6. 우리는 다 찍어 놓은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그림서부터 한번 세봅시다. 만약에 t가 3보다 작다면 교점이 몇 개죠? 하나도 없죠. 빵개죠. 그러니까 3보다 작을 때 3을 기준으로 해서 3보다 작을 때는 다 0개입니다. 2분의 3일 때도 0이고 2분의 3보다 좀 작을 때도 0이고 4분의 3일 때도 0이고 4분의 3보다 작을 때도 교점의 개수가 0. 그리고 얘가 3이 되는 순간 교점이 하나죠. 이때 하나. 그 다음에 3하고 6 사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교점이 2개죠. 3하고 6 사이에서는 2개. 그리고 6이 되는 순간 몇 개죠? 6이 되는 순간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교점이 1개죠. 6보다 클 때도 계속 1개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경우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기준이 되는 게 4분의 3하고 2분의 3이죠. 먼저 4분의 3보다 작으면 교점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4분의 3보다 작을 때 교점이 빵개. 딱 4분의 3이 되는 순간 교점이 1개가 되겠죠. 4분의 3하고 2분의 3 사이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교점이 2개죠. 2분의 3이 되는 순간도 2개죠. 2분의 3보다 커지면 계속 1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1개. 3일 때도 1개. 3하고 6 사이일 때도 1개. 6일 때도 1개. 6보다 클 때도 1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파란색. 기준이 되는 게 2분의 3하고 3인데 자, 2분의 3, 이때가 2분의 3입니다.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때 빵개, 얘도 빵개, 빵개. 2분의 3이 되는 순간 교점이 1개. 2분의 3하고 2 사이일 때, 2분의 3하고 3 사이일 때 교점이 몇 개죠? 2개. 정확하게 3이 되는 순간에도 2개죠. 3보다 커지면 계속 교점은 1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교점의 개수를 다 센 거야. 얘네들을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t가 만약에 4분의 3보다 작다면 교점은 빵개입니다. 4분의 3인 순간의 교점은 1개야. 빨간색으로 합시다. 최종 결론이니까. 4분의 3하고 2분의 3 사이에서는 2개. 2분의 3일 때는 3개. 2분의 3하고 3 사이에서 3개. 3일 때 4개. 3하고 6 사이에서 4개. 6일 때 3개. 6보다 클 때 3개. 그러면 4분의 3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 개수가 다르니까 알파가 될 수 있겠죠.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른 순간이니까. 그리고 2분의 3을 기준으로 해서도 좌극한은 2고 우극한은 3이죠. 다르죠. 얘도 알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3도 마찬가지 좌극한, 우극한 다르죠. 6도 마찬가지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알파 1이란 얘기고 얘가 알파 2, 얘가 알파 3, 얘가 알파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녀석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K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4알파1 그런데 알파1이 4분의 3이니까 4 곱하기 4분의 3 3에다가 곱하기 H알파1 알파1을 집어넣었을 때 교점의 개수 1개죠. 플러스 K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4알파2 근데 알파2가 2분의 3이죠. 4 곱하기 2분의 3 6이네. 곱하기 H알파2 알파2일 때의 교점의 개수 3개죠. 3 더하기 4알파3 그런데 보시면 알파3가 현재 3이죠. 4 곱하기 3 12에다가 곱하기 H알파3
알파 3일 때, 알파 3일 때 교점의 개수 4개 곱하기 4 더하기 4, 이제 K에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 4 알파 4, 알파 4가 6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6, 24 곱하기 H 알파 4, 알파 4일 때 교점의 개수 3개죠. 그래서 이 녀석들만 산수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면 범위를 나눠서 교점을 생각을 하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언제가 기준이 되느냐, 그 기준이 되는 t값들을 다 구해놓고 걔네들의 교점을 따로 구하신 다음에 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